예, 안녕하세요. 캐스트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용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M365 쪽의 보안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M365의 보안은 계정과 권한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최소 권한 관리, 두 번째가 가시성 확보, 세 번째가 위협 탐지 및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럼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가트너에서 얘기한 겁니다. 가트너에서는 2022년까지 일어나는 클라우드 보안의 95%는 고객의 잘못에서 기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현재 클라우드 보안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선제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어떤 잘못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할지가 결국은 2022년까지 이게 2023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국내에서는 어떤 클라우드 사고가 있는지, 그다음에 글로벌하게는 어떤 사고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주요 보안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들은 주로 고객의 잘못 아니면 관리의 실수로 발생한 것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관리의 미스 아니면 설정의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현황입니다. 근데 쭉 보시면 대부분이 접근 통제의 미흡,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리소스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의 미흡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던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례들은 주로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보안 사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서비스의 장애일 수도 있는데 많은 것들이 고객의 실수, 어떤 관리의 미스 아니면 클라우드 이해의 미흡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의 방향성에 대해서 요거는 한국정보진흥학회에서 나온 자료고요. 이게 클라우드 미래의 모습과 보안이라는 데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관리의 이슈들 있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보안을 할 때 다양한 형태의 보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전통적인 보안은 시그니처나 패턴을 정의하고 그것들에 부합되는 것들을 보안의 어떤 위협으로 감지하는 시스템들인데 이런 형태로다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정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정상적인 행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거나 설정을 변경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룰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형태로다가 대응 체계가 변돼야지 클라우드의 보안에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이 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클라우드 보안의 이슈들은 관리, 결국은 실수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실수에는 진짜 실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클라우드 보안을 바라봤을 때 전통적인 형태의 보안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럼 새로운 형태의 보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는 룰들을 가지고 룰에 대한 위반을 위협으로 탐지하는 형태의 어떤 보안 체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데이터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평소와 다른 형태의 패턴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형태로 두 가지 형태의 보안이 클라우드에서는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에는 크게 IaaS, PaaS, SaaS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마다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과 클라우드 플랫폼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는 만약에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으면 플랫폼에 대한 SLA를 제공해주고 있죠. 이거는 AWS에서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이라 해서 각각의 서비스의 형태마다 고객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클라우드의 플랫폼 사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M365는 Saa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aaS로만 보게 되면요. AWS는 맨 위에 보시면 커스터머 데이터, 결국 고객 데이터에 대한 영역과 두 번째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결국 인증과 계정과 접근에 대한 매니지먼트, IAM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고객 데이터, IAM 영역에 대해서 결국은 고객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M365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니면은 AWS에 있는 SaaS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는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뭐 대표적인 저희가 M365를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M365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이죠. 플랫폼 위에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SaaS, PaaS, IaaS, 온프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aS 같은 경우는 주로 어카운트 앤 아이덴티티, 아까 비슷하죠? 그리고 아이덴티티 앤 디렉토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디렉토리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 있는 거는 AWS 없는 서비스가 애저에 있습니다. 그게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서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는 디렉토리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 드리면은 고객의 데이터, 인포메이션의 데이터, 디바이스, 거기에 물려있는 장비들, 그리고 애저 AD 같은 디렉토리 인프라스트럭처, 거기에 있는 계정들, 거기에 있는 권한들은 고객이 관리해야 된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저희는 두 가지, 어카운트 앤 아이덴티티와 아이덴티티 앤 디렉토리 인프라스트럭처를 핵심으로 봐야 되는 보안 영역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M365는 SaaS 서비스입니다. SaaS 서비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책임 공유 모델을 설명드린 이유는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룰을 만들고 각각의 책임져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각자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M365 같은 SaaS 서비스는 고객이 계정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권한에 대한 거. 세 번째, 접근과 정책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M365,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애저 AD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AWS,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서는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실 수도 있고요. 다른 형태의 어떤 계정 접근 솔루션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런 정보들이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관리할 때 몇 가지의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계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그 보안의 가장 시발점이면서 핵심은 최소 권한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갖지 않는 리소스나 시스템에 접근하지 알아야 되고요. 이것들에 대한 가시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리자는 A라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정책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참지되는지,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런 계정과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ISO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FISMA라든지 아니면 PCI DS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할 때 컴플라이언스에 어떤 대응하는 영역으로다가 볼 수 있고요. 총 4가지 영역에 이런 M365 같은 SaaS 형태의 서비스의 보안의 핵심 영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최소 권한 관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365, M365 안에 있는 오피스 365죠. 오피스 365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점 때문에 저희 같은 서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365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최소 권한 관리를 제공해주고 있으면은 저희 같은 서드 솔루션들이 별도의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365 안에 있는 위임 체계,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권한에 대한 관리 체계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정 사용자가 필요한 권한이 있을 때 대부분은 RBAC 베이스로 다 롤을 디파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자의 어떤 특정 역할들을 위임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디테일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서드 솔루션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 회사 내에 다양한 형태의 담당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헬프데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라이센스 관리자. 그리고 자회사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회사 관리자는 필요하면 자회사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그 관리자가 있는데 각각마다 필요한 권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헬프데스크다라고 하면은 뭐 주로 발생하는 것들이 뭐 특정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리셋해 주거나 아니면 특정 사용자가 원래 부서가 이동됐는데 제대로 부서 이동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부서 이동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헬프데스크는 딱 해야 될 일들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인사팀도 마찬가지고요. 라이센스 관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회사 관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그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4가지의 역할에 대한 권한만 있으면 되는데 10가지를 줬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6가지의 권한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적 리스크를 해결하자라는 게 최소 권한 관리고요. 그래서 계정과 권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안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 쪽에서는 금융이나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최소 권한 관리 개념이 단말에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소 권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최소 권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보안 이슈들을 사전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제가 권한을 주려고 했더니요. 헬프데스크는 4개만 필요한데 10개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권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개념이 저희 쪽에서는 DPC라는 개념이고요. DPC는 앞에 있는 D는 딜리게이션입니다. 위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팔리시. P는 팔리시고요. C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위임 및 정책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해주는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기존에 있는 5365에서 갖고 있는 위임과 아니면 권한의 체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 서비스, 확장을 제공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최소 권한 관리를 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권한을 위임하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위임받은 사용자가 했던 모든 내역들은 기록을 남겨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컴플라이언스 대응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M365 서비스, 저희가 M365와 5365를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5365라는 용어를 썼고요. 최근에는 다 M365로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M365 안에는 윈도우와 그 다음에 536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혼동해서 쓰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M365에 직접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헬프데스크, 인사팀 같은 데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M365에 있는 위임과 권한 체계로 권한을 할당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DPC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위임을 받았는데 이 DPC가 M365에 있는 권한 체계를 막 바꾸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SaaS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은 직접 그 M365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DPC 서비스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PC 안에는 전용 UI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헬프데스크 관리자가 특정 사용자 그룹이나 전체 직원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리셋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리셋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UI를 저희 DPC 서비스가 제공해 주고 있고 그때 헬프데스크 담당자는 M365에 있는 계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저희 쪽 DPC를 통해서 DPC에 있는 로그인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액션은 DPC를 통해서 M365로 가는
얘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위임과 약간 비슷하게 하죠. 저희 쪽에서는 얘를 이제 프록시 게이트웨이 방식이라고 하고요. 실제 M365와 DPC가 연결되고 실제 그 밑에 있는 사용자들은 DPC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면은 아까 얘기드렸던 최소 권한 관리에 대한 개념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M365에 있는 허가되지 않은 권한을 가진 계정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DPC에 있는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출이라든지 그게 어떤 해킹이 돼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서비스해 주는 걸 저희 쪽에서는 DP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PC를 통해서 최소 권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테넌트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하나 있을 수 있는데 헬프데스크는 기존에 있는 윈도우에 있는 보안 정책, M365에 있는 보안 정책이나 위임으로 다 관리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상의 오유를 만들고요. 그 가상의 오유에다가 속성을 주고요. 그 속성은 결국 권한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나라 정보는 볼 수만 있고 전화번호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암호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부서만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게 되면은 이 헬프데스크 사용자는 지정된 오유에 속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가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부서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다른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최소 권한, 이게 바로 얘기 드렸던 최소 권한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허용된 작업만 할 수 있게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인사 담당자는 기존에 있는 M365의 권한 체계로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권한 체계로 주셔서 관리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져가는 게 DPC를 통한 최소 권한 관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정 솔루션을 통하지 않던 우리가 사스 형태의 M365에 대해서 보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최소 권한 관리는 핵심적인 보안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가시성 확보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최소 권한 관리를 줬어요. 그런데 헬프데스크 사용자나 아니면은 다른 관리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인사 담당자는 실제 M365에 접속해서 서비스나 어떤 설정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D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M365에 접속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파워쉘을 통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다가 어떤 변경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가 가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M365 안에도 당연히 리포팅망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찍을 수 있고요. 예전에 보시면은 윈도우 환경에서는 감사 로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제약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사스 서비스고요. 사스 서비스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서드 솔루션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의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는 기본 제공되는 것들이 고객의 니즈와 부합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보다 확장된 형태의 관리를 요구하거나 보안에 대한 니즈들이 마켓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저희 같은 서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컨선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컨선을 총 5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덕션입니다. 어떤 실시간 현황 정보, 차트화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현황 정보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량에 대한 것들, 세 번째는 그룹. 우리가 갖고 있는 그룹이 어떻게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는 보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5365 안에 있는 M365 안에 있는 서비스 중에 쉐어포인트로 하는 다큐멘트 서비스를 쓰고 있으면은 특정 다큐멘트는 누군가에게 권한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들에 대한 변경들은 애저 AD에서 그룹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책적인 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최근에 우리가 중요하게 회사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접속 권한을 할당받은 사용자가 누구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는 있지만 우리가 편하게 확인할 수 있거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있다는 거고요. 라이센스입니다. 사실은 이 클라우드 쪽은 라이센스 체계가 M365 쪽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E1, E5 여러 가지 라이센스 체계가 있고요. 그 라이센스마다 할당되는 사용자의 어사인을 하고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구매한 라이센스들이 실제 사용자들한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비용적인 어떤 누수는 없는지를 관리하는 게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는 솔루션이니까요. 이 5가지의 컨센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나 아니면 고객들이 미흡하게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핵심은 보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인시던트 통합입니다.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M365라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의 서비스가 모여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팀즈,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있죠. 회사마다 쓰는 서비스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개별 서비스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다 개별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보게 되면요. 별도의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데이터를 땡겨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는 솔루션이니까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편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인시던트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 안에는 단순하게 서비스뿐만 아니고 애저 클라우드에서 MS가 별도로 제공해 주는 데이터들도 취합해서 보시기 편하게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센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라이센스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구매한 라이센스가 진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특정 사용자한테 팀즈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어사인해 주고 있는데 그 사용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용의 어떤 누수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줄 수 있는지가 라이센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버리지입니다. E3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1년 동안 그러니까 낭비되고 있는 라이센스가 150K. 저희 이제 원화로 하게 되면은 한 2억 조금 안 되겠죠.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used 라이센스, 우리가 구매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5365를 사용하고 있는 34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비용이 높은 라이센스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거고요. 작은 규모로 쓰고 있으면 좀 작아지겠죠.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라이센스 누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멀티 레전을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라마다 각각의 클라우드 레전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워크로드, 아니면은 가용성, 아니면은 SLA 같은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레포트. 이거는 아까 얘기드렸던 M365 서비스라기보다는요, 애저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는 팀즈를 많이 쓰지 않는데요. 글로벌하게는 이제 코비드가 되면서 팀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즈 같은 어떤 서비스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고 누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드렸던 사용량이나 어답션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시성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가 탐지입니다. 가시성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주는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면 관리자한테 좀 맡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정 사용자가 특정 권한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판단은 관리자가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위협 탐지 및 감사가 된다는 얘기는요. 사전에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룰을 사전에 디파인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리자한테는 이런 게 문제 있어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런 탐지 및 감사의 기본적인 거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M365를 쓰게 되면 가장 무조건 애저 AD를 쓰게 돼 있고요. 디폴트로 대부분은 이메일을 쓰고 계시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팀즈나 쉐어포인트 같은 것도 쓰실 수 있고요.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서비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만약에 M365 안에 있는 위임 체계를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고 있는 M365 안에 취약할 수 있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취약점 통합 대시보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 베이스나 아니면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죠. 통해서 평소와 다른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자동으로 탐지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 평소와 다른 형태의 로그인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행위, 비정상 행위들을 분석해주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아까 비저빌리티도 얘기 드렸고 컴플라이언스를 얘기 드렸는데요.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시각화고요. 두 번째는 감사 리포트인데 감사 리포트는 어떤 개념이냐면 시각화랑 약간 틀린 거는 시각화는 약간 인터랙션의 개념이 좀 있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양하게 조합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보는 거. 만약에 추이를 보고 싶다. 그 추이를 볼 때 나라별로 보고 싶다. 아니면 사용자별로 보고 싶다. 시간대별로 보고 싶다. 그 중에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필터링, 내가 원하는 형태의 조건을 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뽑아보는 게 시각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 레포트는 감사라는 거는 사전에 정의된 룰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 내에서는 관리자 계정은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돼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들을 사전에 정의해서 그 요건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감사 레포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각화의 프리디파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최장 10년까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데이터들을 원하는 형태로 시각화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프리디파인 형태로 감사 리포트를 해서 스케줄링을 걸게 되면은 담당자한테 메일 형태로다가 지정된 날짜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이슈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시각화와 감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세 가지 개념을 얘기 드렸는데요. 저희가 M365를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그 서비스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SaaS라는 겁니다. SaaS는 우리가 시스템을 건들거나 그 시스템에 어떤 보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그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거나 제한된 액션들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M365라고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집합이고요. 이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확인할 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그러니까 싱글뷰가 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SaaS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책임 공유 모델에서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 저희가 여기서 데이터의 영역을 논하지 않았지만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 드렸던 거는 계정과 권한이고요. 거기에 정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중에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최소 권한 관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가시성을 갖는 거고요. 이 중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탐지하고 우리가 만약에 회사 내에 있는 보안 정책이나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 이것들이 위배되지 않는지를 감사하는 개념까지를 저희가 M365 쪽에 서비스, 이거는 M365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SaaS 서비스에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M365 서비스에 포커싱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